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랙의 저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 다이버즈로 뒤늦게 발매한 건담 러브 팬텀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빌드 다이버즈에 등장하는 마기씨가 다이버기도 하죠. 일단 발매가 2018년 10월 13일, 가격이 엔가로 2200엔입니다. 일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2000엔이었던 거 생각하면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스타일은 정말 멋지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출색에서 뭔가 2%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퀄리티, 특히나 신규 조형인 부분들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만 이 사출색 부분 때문에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줄까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건담 러브 팬텀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봤을 때 실루엣만 보면 데스 사이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스트라이크 프리덤? 근데 뒤를 보니까 느와르네? 그런 굉장히 약간 세 가지 컨셉이 또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 컬러링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베이스가 되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구석도 있지만 다른 구석이 굉장히 많죠. 어깨 완전히 변경되었고, 그리고 팔뚝 약간 디테일 변경되었고, 옆구리에 색깔 바뀌면서 몰드 추가됐습니다. 옆구리에. 그리고 복부 빈포의 디자인 변경되었고, 스커트 따로 달라진 거 없고, 무릎 그리고 발까지 변경됐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어깨랑 머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 덕분인지 굉장히 좀 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이 다리에 힐 같은 게 추가되면서 키도 커지고 데스사이드처럼 뾰족뾰족해지면서 날카로워진 느낌이죠. 이번에는 이제 백팩의 모티브가 되는 느와르입니다. 어찌 보면 컬러링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일단은 앞모습에서 딱히 비슷한 점은 못 찾겠고 백팩인데 자세히 보면은 일부 몰드 추가들과 함께 디테일이 많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리니어건의 디테일 좀 길어진 느낌이죠. 그것과 함께 노란색 파츠에도 원래는 이렇게 아무런 몰드가 없다가 몰드가 작은 게 추가가 됐다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은색 부분에도 몰드가 많이 없었는데 이래저래 디테일이 추가된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일단은 빈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다른 무장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빈블레이드는 없지만 기본 날개의 뿔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비슷한 디테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연결 조인트라든가 백팩 자체의 연결 조인트 이런 거라든가 백팩 자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좀 많이 변경된 듯한 느낌이에요. 참 재미있는 점이라면 이 백팩 자체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백팩은 총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가 있고 중간이 있고 앞쪽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 안쪽 몸통이랑 연결되는 곳을 빼보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부 디테일과 함께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백팩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확실히 이 바리에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추가 파츠를 이용을 해서 러브 팬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팩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색깔만 다른 느와르 백팩이 완성됩니다. 해서 요거를 그래도 이제 구판보다는 리바이브 쪽에다가 신규에다가 끼는 게 낫겠죠. 해서 여기다 스트라이크에다가 한번 맞춰보면 딱 맞습니다. 진짜 내 거인 양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히 느와르 리바이브, 신규 느와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걸 염두에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 파츠를 장착하고 이렇게 정방향인 날개의 상태에서 러브 팬텀에 연결해도 이것도 꽤 멋있어요. 굳이 역방향으로 날개를 꺾지 않아도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안테나 부분은 일단은 데스 사이드 마냥 꺾여있는 약간 각진 듯한 느낌.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이마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 위에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랑 밑에 뾰족한 부분이랑 합치면은 하트. 굉장히 이제 다이버인 이 마기씨의 그 느낌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볼이라든가 머리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치 진짜 데스사이드 같은 느낌이죠. 페이스 슬릿은 따로 있지 않고 옆으로 툭 튀어나온 디테일이 인상적이고요.
몸통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똑같은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구리에 몰드가 추가됐습니다.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살려주고 복부 빈포의 디테일도 동그란 형태에서 각진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깨 부분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앞뒤 조립하고 옆에 낀 게 다예요. 하지만 파츠의 색깔 조합이라든가 이런 건 잘 맞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팔뚝에 원래 이 노란색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데스 사이드처럼 파츠 추가하면서 이쪽이 약간 스몰 실드 같은 느낌이 됐어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은 당연히 편손과 함께 무장손이 한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커트는 완전히 변경된 거 없이 원래 회색이었던 게 하얀색, 빨간색인 게 노란색으로 변경된 게 특징이고요. 뒤쪽 스커트라든가 뭐 그런 거 다 동일합니다. 다리가 되게 독특한 게 일반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지만 무릎과 발 파츠가 변경되면서 굉장히 뾰족한 느낌이란 말이죠. 일단 겉에 씌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샤프해 보이고요. 발 마치 하이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키도 커졌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뾰족한 느낌도 살려주고 있습니다. 종아리에 있었던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슬러스터도 그대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샤프하고 화려한 건 좋은데 역시 사출색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 러브 팬텀 선청화랑 이런 거 봤을 때 분홍색이다. 화사한데 근데 작중에서 정작 등장을 했을 때는 핫핑크다. 강렬한데 근데 정작 프라가 나오니까 보라색이네. 이거는 분홍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핫핑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출색이 과거에 이제 군밤줄루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이 좀 색깔이 너무 진해졌다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무장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짜잔! 빔카타! 빔으로 된 낫이라는 뜻이고요. 일단은 마치 데스사이드의 빔 시저스처럼 이렇게 이제 낫에 대가 있다는 게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빔 파츠의 퀄리티가 와우 굉장합니다. 이 정도면은 HG 치고는 상급 퀄리티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디테일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낫의 몸체 디자인은 뭐 그냥 되게 심플한 형태지만 원래 설정상 이거는 회색이어야 됩니다. 프레임과 동일한 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여야 하는데 그냥 바리에이션으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파츠에 같이 사출됐어요. 그래서 그냥 얘마저 분홍계통의 보라색 같은 느낌의 파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빔 파츠를 빼고 당연히 백팩 쪽에다가 마치 나타쿠처럼 센 셸롱이나 이런 애들처럼 백팩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백팩은 살짝씩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각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백팩에 이쪽이 스트라이커 사이드 해서 이 느와르 때처럼 약간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반 느와르의 기믹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쏙 빼면 느와르의 빔블레이드 마냥 손잡이를 세워주고 그대로 납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낫이 완성이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뭐 무장이라고 해도 결국 여기에 폴리캡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플라스틱 길이의 마찰이거든요. 그래서 마모가 되고 나면은 얘 이렇게 이 모양 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덜렁 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마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무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칼리두스 복상 빔포. 원래 스프는 이제 타원형인데 얘는 각진 형태로 해서 상당히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에 시피어스 레이포 3 이렇게 앞뒤로 벌려주면 일반적인 스프처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파츠가 노란색으로 바뀐 게 특징이죠. 근데 일단은 얘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고 작중에서도 풀버스트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옆에 슈페르라 키르타 빔사벨이 있긴 한데 빔 파츠는 따로 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있던 리니어건, 얘는 이렇게 일반 그 느와르처럼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백팩을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꺾여서 올라오는 것까지 느와르의 기믹과 동일한 형태라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비행 형태까지도 전부 다 가능하다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디테일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노란색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요 앞부분 있죠?
이 리니어건의 끝부분까지도 파츠 분할 꼼꼼하게 해준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뭐 일반 버전도 그 일반 느와르도 되어 있던 건데 잊지 않고 꼼꼼하게 해줬네요. 거기다가 빔 쉴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빔 쉴드가 이제 무색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스트라이크 프리덤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있습니다만 색이 없다 보니 좀 독특하다는 느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 스프와는 다르게 역방향으로 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끼면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백팩이랑 막 많이 간섭이 심해서 사용하기는 되게 불편하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뀐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 봐야겠죠? 일단은 목 부분, 뒤로 들거나 앞으로 숙이는 것 등등등 목 관절 같이 움직여주는 것도 그대로고요. 꽤 많이 움직입니다. 고개 돌리는 것도 간섭 없이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여전히 이제 폴리캡 자체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죠. 해서 일반 스프와 동일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여전하고요. 이중관절 크게 움직이는 거 여전하고요. 그리고 허리도 회전, 뭐 일단은 스쿼트와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회전 마음껏 해줄 수도 있고, 볼관절이 많아서 가슴을 들거나 꺾거나 회전을 하거나 등등등 다양하게 해줄 수 있고요. 꽤 타이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스쿼트 부분 크게 간섭이 많이 없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굽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쿼트가 뒤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뒤로 뻗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발목은 생각보다 가동률이 별로지 않나 싶지만 일단 하이힐 때문인지 접지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서기는 잘 섭니다. 안 설 것처럼 보이지만 서기는 잘 서는 편이고, 발바닥 접히는 거 요거까지도 기믹 구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백팩은 관절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일반 느와르 때랑은 다릅니다. 일단은 백팩 부분의 뿌리 부분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대로고요. 이대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간 포인트가 또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날개 자체도 회전이 가능하게 또 조인트가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좌우 회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절이 좌우에 박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은 날개 자체도 이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마음껏 꺾이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느와르에는 없었던 게, 일단은 플랩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이제 수직 날개죠, 이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회전은 안 했었잖아요. 회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걸 못 했었는데 완전히 신규로 바뀌었고요. 아까 간단하게 봤지만 일반 느와르처럼 원래 빔블레이드가 있던 자리가 뽑혀 나오면서 바깥으로 꺾입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포즈를 또 취해보면 짜잔! 이렇게까지도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백팩 부분이 이 낫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화려하긴 하네요. 네,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액션 포즈를 취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스트라이커 사이드를 이용을 한 포즈, 요거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쪽에서 빼줘야겠죠. 빼서 일단 손에 들려주기 전에 다른 부분들의 포즈를 먼저 취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다리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그리고 액션 베이스가 살짝 뒤로 꺾이면서 시선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왼팔을 들어서 자, 이러면 거의 끝난 것 같죠? 느낌이. 이렇게 해서 팔을 들면서 스트라이커 사이드를 들어줍니다. 자, 이 정도면 포즈 완성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해봤는데요. 저 사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력들이 좀 있어서 그거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리고 포즈 잡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스트라이커 사이드, 이게 무게 중심 때문에 약간 옆으로 들면 처지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러브 팬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스타일은 정말 좋습니다. 프라 자체의 스타일 정말 좋고, 느와르 백팩 은근히 어울리고, 하지만 사출색이 좀 아쉽다. 일반 설정색과 완전 다른 무장, 그리고 너무 진한 외장,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러브 팬텀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건담 러브 팬텀
역시 애니메이션 속과도 설정화와도 색상의 갭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프라 자체의 퀄리티는 괜찮았다는 거, 사출색만 딱 빼고요. 무장도 덕분에 신규 런너에 같이 사출되느라고 이 프레임 색깔로 같이 못 나왔어요. 아 근데 신규 파츠들도 있는데 왜 굳이 재질 때문인가? 아무튼 해서 일단은 외형은 8점 줄까 합니다. 전신에 원래 분홍색 또는 핫핑크여야 하는 부분이 너무 진해지다 못해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점, 그런 점도 있었고, 무장 부분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무장이, 메인 무장이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충분히 다른 색깔로 정상적인 색깔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장도 8점 줄까 하고요. 하지만 이펙트라든가 이런 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동 부분에서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흡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큰 불만도 없었고요. 그래서 10점 줄까 하고요. 기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풀버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백팩을 잘 살펴보면은 앞으로 느와르도 다시 나올 수 있겠구나, 리바이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도 보면서도 백팩의 가동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은 점, 이런 부분 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믹도 10점 줄까 합니다. 그래서 총점 9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